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네 가지가 다투어지죠. 통상 이혼 사유 존재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또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다투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싸움에는 이혼 사유, 위자료, 또 미성년 자녀 문제 이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싸움을 잘하면 나머지 것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사건마다 이혼 사유가 중요한 사건이 있고 위자료가 중요한 사건이 있고 미성년 자녀 양육권 친권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산 분할을 위주로 싸워야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위자료만 가지고 막 싸우시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만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이게 중점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써드렸습니다. 위자료야 많이 받아야 5천만 원 아닙니까? 물론 1억 이상 판결 나온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2천에서 3천 사이 많게 받아야 5천입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어떻습니까? 재산이 좀 된다 그러면 격차가 몇억, 많게는 몇십억, 적어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법이나 기타 그 어떠한 성문법에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판례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 언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소송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여도의 차이가 많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죠.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알고 이렇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소송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여기 주장하면 알아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겠지. 이러한 아니한 생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 안 된다. 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드렸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수행해 보면 재산 분할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 기여도가 실무적으로 판례에 어떤 거를 판시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어떤 것이 얼마큼 작용하고 얼마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공식에다가 변수와 상수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답을 낼 수 있는지 이 정치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소송도 그렇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 재산 분할 기여도가 정해지는 원리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산 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분배적 요소, 사회보장적 요소, 손해배상적 요소가 바로 그것이죠. 분배적 요소는 뭐냐면 많이 벌어온 사람에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겠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많은 사람에게 딱 그만큼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능력제라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가장 합당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제 질서에서도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수정을 위해서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도 사회 보장적 요소를 가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적더라도 이혼 이후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적 요소다.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하면 능력이 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가사육아를 많이 했다 이런 분배적 요소만 가지고 막 싸워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사회보장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사회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사회보장적 요소는 더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요소가 많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분배적 요소와 사회보장적 요소만을 알고 있고 손해배상적 요소를 잘 모릅니다. 손해배상적 요소는 뭐냐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우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 분할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유책행위는 위자료 문제이지 재산분할에 무슨 하등의 관계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상담 가다 보십시오. 상관없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판례를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판례를 공부를 하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원리를. 그래서 손해배상 요소가 굉장히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폭행, 폭언, 부정행위와 같은 이혼 사유를 들고 싶다 그러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정할 때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여도 차이를 많이 보인다. 분배적 요소와 사회보장적 요소는 서로 보완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충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제자리에서 뺑뺑뺑 돌죠.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분배적 요소에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회보장적 요소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바퀴를 너무 세게 굴려버리면 제자리 걸음을 걷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적 요소와 사회보장적 요소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럼 손해배상적 요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수레를 끄는 말이다. 말이 힘이 세면 셀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퀴를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손해배상적 요소가 이 수레를 끄는 말이다. 이 말의 힘이 약하면 바퀴가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분배적 요소, 사회보장 요소만 가지고 아무리 뭐 내가 바퀴를 굴려보려고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보려고 뭐 해도 앞에 말이 없으니까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5대5만 받고 혼인기간 10년, 20년 되면 5대5라고 얘기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분할의 분배적 요소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득이 높았다. 내 소비가 더 적었다. 나는 근검절약했는데 저쪽이 과소비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나는 재테크를 통해서도 재산 증식을 했다. 상대방은 과소비했다. 상대방은 계획성 없는 소비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주식 투자나 사업 실패로 재산을 탕진했다. 누가 상대방이. 상대방은 유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또 이런 사실들을 잘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쪽이 소득은 적고 소비는 컸다. 재산 탕진은 컸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보장적 요소는 어떤 겁니까? 자신은 혼인 이후 자이든 타이든 경력 단절이 돼서 이혼 후에 다시 소득 활동하기가 어렵다. 또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아니면 노부모 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상의 양육비만으로는 쉽지 않다. 통상의 재산 분할로는 쉽지 않다. 또 상대방 배우자가 곧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예정이다. 또 상대방 배우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훨씬 낮다는 사정. 이런 것들을 판사님께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적 요소.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거로 인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사실들. 눈물을 흘리게, 눈물이 머금어지게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유책행위가 있기 전에는 혼인관계가 단란했다.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판사님께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한테 혀를 끌끌끌 차고 피해자에게는 동정의 마음이 일으켜지게 하고 이러면 이 파워가 점점 커집니다. 마력 1이 마력 100이 될 수 있고 50이 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마력이 크면 바퀴는 막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산분할의 세 가지 요소는 비단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 위자료 액수, 양육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민족교섭 내용을 정하는 데서도 많은 부분 참작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재산 분할 싸움이 좌우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패션의 기본은 뭐 유행을 잘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신체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내는 것도 그 기본은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증거 제출하고 서면 제출하고 무엇보다 재산 분할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케이스는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불리한 점을 잘 감추고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넘게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는 이 모든 책을 저희 솔로몬이 출간하였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증거 분석과 증거 수집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실전에 강하죠. 저희 솔로몬은 이혼에 관한 모든 법리와 판례를 분석 정리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실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는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